자, 이제 뒷바퀴로 와서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뒷바퀴가 이 차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뒷바퀴 디스크가 작지 않죠. 근데 브레이크가 열받으면 확 쏠려버리는 솔리드 브레이크가 들어가요. 뒷바퀴에는 벤틸레이션이 없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얘 디스크가 열을 받았을 때 변형 올 확률도 높고,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없는 디스크를 쓴다는 것 자체가 뒷바퀴의 영향이 뒷바퀴의 브레이크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뒷바퀴의 브레이크가 강하게 잡히는 차들은 절대로 이런 솔리드 디스크를 쓰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보시면 이제 알루미늄처럼 생긴 것 같아서 좀 좋은 거 아니냐 했는데 스틸입니다. 스틸인데 얘네들이 지금 뺑기를 쓴 거예요. 알루미늄처럼 보이게 하려고 무슨 도색을 이렇게 뿌려놨는데 그렇게 브레이크 담력이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브레이크를 쓰는 거고, 뒷바퀴도 마찬가지로 근데 뒷바퀴는 도포가 좀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래도 앞바퀴 쪽에 비해서는 이 본딩 실링을 좀 잘했죠. 굉장히 잘 해놨는데, 근데도 여기는 또 막 마음대로 해놨고, 그래도 앞바퀴 쪽에 이 본딩 실링을 바르는 사람은 약간 화가 나 있었는데, 뒷바퀴를 바른 사람은 앞바퀴가 바른 사람이 안 발랐나 봐요. 잘 돼 있는데 요런 데는 또 안 돼 있죠. 원래는 요런 틈들을 다 발라놔야 되는데 요런 틈들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요런 틈들에서 사실 부식이 시작되는데 그런 건 안 해놨고, 옛날 같지 않게 요렇게 배선을 정리하는 건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요렇게 탁 이렇게 꺾어갖고 구멍에다 넣고 볼트를 체결하면 얘가 흔들리지도 않고, 요런 거 되게 잘 해놨고요. 자, 이 차는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일링 암에 뒷바퀴가 달려있고, 이 트레일링 암이 요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뒷바퀴는 요렇게 움직여요. 얘를 중심점으로 바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차가 정말로 스포츠성을 지향하고 현대가 이 차를 처음 설계할 때 뒷바퀴 쪽의 영향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다라고 하면, 원래는 좀 돈이 많이 들겠지만 얘 서스펜션의 구조하고 여기를 바꿔서 댐퍼를 이렇게 달았을 거예요. 이렇게. 얘는 지금 댐퍼가 이렇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수직이 아니고 요렇게 서야 수직인데 얘는 지금 요렇게 돼 있어요. 보통 차들이 요 상단 부분을 앞쪽으로 트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보통 차들이요, 요 댐퍼를 달 때 여기 바퀴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 댐퍼 같은 경우는 뒤로 빼거나 아니면 이 바퀴 축의 옆쪽 라인에서 수직으로 올리거나 이쯤에서 수직으로 올리거나 이렇게 뒤로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주행할 때 댐퍼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는 범위에서 지렛대의 원리니까 안쪽에 있는 것보다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안쪽보다는 최대한 바깥쪽에 있어야 댐퍼의 운동 범위를 가장 크게 갖기 때문에 보통은 댐퍼를 뒤로 또는 이렇게 빼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 그랜저는 소나타나 다른 차들하고 공용 플랫폼을 쓰니까 그걸 못한 거예요. 못한 데다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댐퍼의 길이가 짧아지니까,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는 최초의 IG 그랜저가 됐던 K7을 할 때 긴 댐퍼를 꽂으면 풍부하게 그래도 고급지게 줄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 바닥부터 여기까지 최고로 길게 뽑을 수 있는 곳에 댐퍼를 넣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넣으면 얘가 움직일 때 댐퍼가 버틸 수 있는 범위, 지렛대 원리에서 약간 안쪽으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댐퍼의 역할이 그렇게 안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현대자동차가 다음에 나오는 그랜저 때는 반드시 댐퍼가 뒤쪽으로 가게끔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아 K7에 비해서 이 댐퍼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다른 거고, 여기 축부터 저 축까지의 길이가 얘가 3cm가 K7보다 길어요. 그러면 3cm가 길어진 만큼 뒤쪽에 무게가 더 있기 때문에 얘는 뒤쪽을 의도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지 않고 앞쪽과 똑같이 스포츠성에 맞는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 세팅의 일념으로 저는 여기라고 봐요. 이 서브 프레임에 차체랑 묶여지는 이 하드 포인트, 이 안에 부시 러버가 됐던 뭐가 됐던 이 안에 재질이 K7하고는 다른 재질이 분명히 들어갔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 이제 나가리 되는 거죠. 저는 나가리가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서브 프레임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랜저가. 그랬기 때문에 조종성이 더 강한 것 같고, 요 재질하고
얘 댐퍼의 가스 압을 바꾸고 스프링 레이트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뒷바퀴 쪽에 실리는 무게가 더 많으니까 얘가 K7보다 차가 더 길어져서 오히려 운동 성능이 불리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K7보다 훨씬 운전이 재밌고 조종성이 뛰어납니다. 안전성도 더 높고요. 그런 부분을 저는 현대가 참 얌스럽다. 왜 기아 자동차에는 그렇게 해놓고 지들은 이렇게 하는지. 여기에 이제 너클함도 알루미늄이고요. 요 알루미늄 너클함을 쓰고 위에 있는 어퍼함도 알루미늄이죠. 요 두 개를 알루미늄으로 쓰게 되면 뒷바퀴 쪽의 승차감도 생각보다 되게 좋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진동이 안으로 잘 안 올라가게 해놓은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 진동추 댐퍼를 달아가지고 이 서스펜션에서 생기는 어떤 고주파라든가 어떤 충격 에너지를 얘네들이 상쇄시키게 해놓은 건데 요거는 K7에도 같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차가 저는 이제 현대자동차나 그래 현대자동차에 맥주만 형님이 오고부터 뭘 칭찬해 주고 싶냐면 K7 때는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밑에 있는 이 로우암이요. 앞쪽에 있는 이 로우암하고 같은 각도로 돼 있어요. 같은 각도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 얘는 길이가 길고 얘는 길이가 짧아요. 그러면 올라가게 될 때 이 바퀴가 토 인아웃 전형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스포츠 주행을 하게 될 때 이쪽 바퀴가 눌리게 되면 얘가 올라가게 되면 이 짧은 쪽이 이 얘를 바깥쪽으로 아마 밀게 될 거예요. 얘는 당기게 되고. 그래서 우회전을 격하게 딱 꺾어버리면 얘가 살짝 얘를 당기고 얘는 살짝 얘를 밀어요. 그래서 얘 바퀴가 올라갔을 때 앞쪽이 살짝 토 아웃으로 벌어지게끔 해주는 게 있고요. 얘하고 얘의 이 피봇은 정확하게 정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여기에 있는 댐퍼는 이렇게 꺾어놨어요. 이 댐퍼를 왜 꺾어놨냐면 대각선으로 바퀴가 이렇게 움직여서 올라가니까 이 댐퍼가 대각선에 있으니까 이 댐퍼는 얘네들처럼 묶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사선으로 이 막대기를 사선으로 꽂아가지고 댐퍼가 저쪽에 올라가서 얘가 올라갈 때 댐퍼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게끔 돼 있는, 그러니까 댐퍼가 사선으로 꽂혀 있지만 댐퍼가 움직일 때는 절대로 댐퍼에 스트레스가 가미되지 않게끔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도 되게 잘 해놓은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어퍼암 쪽하고 로우암 쪽이 위아래로 움직일 때 어퍼암을 이렇게 갈매기 부메랑처럼 해놨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앞쪽을 안쪽으로 또 당겨가겠죠. 그래서 캠버도 벌어지게끔. 그래서 얘는 서스펜션의 구조를 딱 보게 되면 차체를 격하게 몰았을 때 뒷바퀴가 잘 따라오게끔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물론 이거는 K7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단지 K7은 의도적으로 부드럽게 세팅을 한 거고 얘네는 그거를 선행을 하고 그게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스포티하게 잘 잡아놓은 거죠. 얌스럽게 잘한 거죠. 똑같은 하드웨어인데 이런 세세한 것들을 바꿔서 조종성을 높였다라는 거. 그래서 그랜저가 훨씬 더 잘 팔리는 겁니다.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들어와서요. 현대자동차가 요즘에 들어와서 열 관리를 어제 제가 했던 차 중에 랭글러가 고성능 엔진이 들어가면서 냉각수를 테슬라만큼 여러 사용 빈도를 통해서 엔진의 컨디션을 관리하려고 유지하는데 요거도 보면 요게 지금 엔진이거든요. 엔진 오일 필터가 달리는 이 자리에 여기에 보면 열교환기가 있어요. 요 정도 크기의 열교환기면은 꽤 엔진 오일을 식히는데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냉각수관은 여기에도 연결돼 있죠. 요거는 미션이란 말이에요. 미션 8단, 전륜 8단인데 소나타 DM8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미션이 어리버리 뛴다 어쩐다 했는데 요즘에 들어와서 DM8단의 소프트 로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소프트 로직이 좋아진 이 미션이 컨디션 관리를 잘하고 제성능을 내려면 온도 유지가 되게 중요한데 굉장히 또 넙대에 대한 열교환기가 들어갔죠. 이런 것들을 꽂아 놓으면은 굉장히 이 두 엔진과 미션의 오일 관리를 굉장히 잘 할 수 있어요. 되게 좋은 거고 현재 이 차는 제가 달리면서 엔진이 흔들리는 느낌을 아직까지는 못 받았는데 사실 좀 있거든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게 지금 엔진과 미션을 잡아주는 마운트인데
미션이 더 무거울까 엔진이 더 무거울까는 뭐 제가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엔진이 원래 더 무거운데 요게 지금 미션에 체결돼 있죠. 제가 트래버스, 여러분들은 전주에 트래버스를 봤어요. 트래버스는 동서남북을 되게 좋은 걸로 잘 잡아놔요. 물론 신소재를 써서 거기서 오는 불필요한 진동이 있기는 한데 보통 차들이 이렇게 개벽다구를 가지고 이렇게 잡는데 미션 쪽을 잡고 있잖아요. 그럼 엔진을 잡아주는 마운트는 아까 위쪽에 있었던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큰 엔진을 물론 얘랑 붙어 있으니까 하나로 봐도 되지만 그래도 엔진을 잡아주는 마운트가 이쪽에서 없잖아요. 얘 하나로 같이 잡는다고 하는데 이쪽은 아예 또 없잖아. 더군다나 차체를 받들어주는 서브 프레임은 여기만 있잖아요. 엔진과 미션을 잡아주는 게 없는데 이 메인 골격의 위쪽에서 두 개 말고는 밑에 서브 프레임에서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격하게 운동을 했을 때 엔진 미션을 꽉 잡아주질 못해요. 더군다나 서브 프레임이 너무 좁죠. 얘는 이게 다예요. 여기인데 K7 때도 말했지만 여기에 하드 포인트를 두고 보강제를 댔지만 요거로 잡고 여기에는 요거 하나로만 잡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 서브 프레임 자체가. 근데 운전을 할 때 많이 허술하진 않아요. 워낙 꽉 조여놨고 워낙 설계를 잘해가지고 운전자가 잘 눈치채진 못하게 해놨는데 어쨌든 물리적으로 얘는 전륜차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사실 이 차는 여기서부터 서브 프레임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로 꽂혀야 돼요. 여기로 꽂히고 그리고 나서 얘가 더 커야 되죠. 더 여기까지 나와서 더 크고 여기 어디서 엔진을 잡아주고 이쪽에서 다시 이쪽으로 하나 뺀 다음에 이쪽에서 엔진을 하나 더 잡아주면 완벽하게 엔진 미션을 꽉 잡아주기 때문에 스포츠 드라이빙이나 안전성, 조종성 모든 것들이 뛰어나지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비싸니까 제조사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렇게 바뀔 거고 여기에 자유도를 줬죠. 그때 제가 트래버스 할 때 여기랑 여기가 같다라고 했는데 보통 차들은 여기를 이렇게 볼 방식을 써요. 자유롭게 움직이게. 이렇게 해놔야 핸들을 돌렸을 때 부드럽게 핸들이 돌아가고 뭐 이질감이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스포츠성에서는 약간 불리하게 되는데 현재 이 차는 맥주맨 형님의 마법이 좀 들어가가지고 세팅값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상쇄는 시키고는 있는데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전륜 베이스의 차를 가지고 많은 해외 경쟁사들과 경쟁을 하려면 이 부분도 아마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거는 좀 기대를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드라이브 샤프트의 길이 이 정도죠. 이 정도 되죠. 여기에 드라이브 샤프트 길이는 어마어마하죠. 원래는 이쪽도 여기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브라켓을 설치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브라켓을 설치하기 되게 애매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길고 두껍고 이러니까 얘하고는 물리적으로 얘한테 뭐를 달아가지고 회전 모멘트를 맞춘다고는 했지만 원래대로 정석은 여기에 브라켓을 설치해서 미션에서는 똑같이 여기까지 구동이 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좌우 바퀴의 토크 스티어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랜저급에 그게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건 우선 형 습습하네 얘. 그랜저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랜저에 그런 걸 안 해줬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고속주행을 하거나 급하게 악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급출발을 할 때 토크 스티어 좌우 바퀴의 힘이 다르게 나간다는 걸 운전자가 느끼게 되고 그는 곧 핸들을 타고 핸들의 흔들림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엔진은 어찌됐건 간에 직분사도 들어가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또 마력수가 낮지도 않고 열이 날 수밖에 없는데 안에를 사실 싹 다 이런 쿠킹 오일 같은 걸로 싹 다 발라놔야 되는데 싹 다 발라놓질 않았죠. 그리고 요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위에 이렇게 실링 작업을 해놨는데 원래는 이런 것들을 싹 다 발라놔야 여름철이나 가을에 급가속을 하고 갈 때 밑에 쪽에 후끈후끈해지는 현대자동차들은 제네시스를 뺀 이런 급들은 여름이나 급가속을 하면 발 있는 데가 후끈후끈해져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는 이 벽을 전부 다 단열재로 막아야 되는데 돈을 아끼려고 단열재를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차 타면 여름에 발 있는 데가 뜨거운 거예요. 저거를 단열재로 다 막아줘야 되는데 현대자동차는 돈을 아끼느라 저걸 안 한 거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 단열 소재는
별로 비싼 소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쪽은 싸지만 요것보다는 단열이 좀 더 잘 되는 걸 해놓은 거예요. 반사가 더 잘 되는 거를. 근데 여기는 사실 운전석에 바로 밑 여기니까 여기는 잘 해놨죠. 여기는 잘 해놨는데 요런데 현대자동차는 늘 보면 작업하기 까다로운 데는 다 건너뛰어요. 프리패싱을 한단 말이죠. 여기도 작업하기 힘드니까 프리패싱. 보통 수입차들은 절대로 이런 부분을 건너뛰지 않아요. 전부 다 단열 소재를 넣는단 말이죠. 근데 얘네는 현대자동차는 이런 데는 안 하고, 또 문제는 뭐냐면 제가 팰리세이드 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여기서 내려오는 소재는 동파이프 같은 좀 좋은 소재예요. 좋은 소재로 여기 보면 동파이프, 이걸 동이라고 하나? 제가 소재까지는 잘 모르는데 좋은 소재로 여기까지는 와요. 그리고 보통의 회사들, 다른 회사들은 이 소재가 저 끝까지 가요. 근데 현대자동차는 여기까지는 열이 높으니까, 왜냐면 배기가스가 나올 때 여기까지가 열이 되게 높거든요. 요 뒤로도 열이 나지만 좀 열은 식겠지만 여기까지를 이 좋은 소재를 하고 여기서 이제 용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탈바꿈, 소재 바꿔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함석 같은 재질 있죠. 싸구려 재질. 그런 재질로 해서 끝까지 나가요. 여기를 동소재를 빼고 이런 소재로 바꿨을 때 원가 절감이 꽤 되겠죠? 근데 이거 되게 얌스러운 거잖아요. 이거는 내구성이 약하거든요. 오래되면 막 빵꾸 나고 소리 나고 이러는데, 이런 짓을 한다는 게 참, 옛날에 일본 애들이 이런 짓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그 도요타나 그런 애들한테 이런 나쁜 짓만 배워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뒤로는 싸구려 소재로 바뀐 거예요. 팰리세이드도 이렇게 해놨거든요. 형, 이제 그러지 말자, 좀 얌스럽게. 이런 부분에 접합 부위에 이런 거 쭉 뿌려가지고 막아준 거 되게 좋은데, 그럼 여기는 왜 안 뿌린겨? 여기도 뿌려갖고 막아야지. 여기로 틈으로 해서 녹슬 거 아니야. 여기 물이 머금을 수 있는 장소인데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나 모르겠어. 여기까지는 플라스틱으로 이걸로 덮거든요. 이걸로 여기를 덮으니까 괜찮다 쳐. 근데 여기는 노출되는 거잖아. 여기도 여기로 물 들어가면 여기가 100% 녹쓰는 데란 말이에요. 아니,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하고도 욕 처먹는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도 뿌리라고 좀. 뿌리고 여기도 단열재 막으라고 좀. 왜 사람들이 작업을 이렇게 하다 마냐고. 글로벌 시장에 가서 세계 탑5 안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새 FCA랑 푸조, 시트로렌 합쳐갖고 지금 현대자동차 한 단계 내려갔는데, 이런 것들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노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노조에서. 응? 노조에서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와서도 여기도 보면 요런 부위와 요런 부위도 다 본딩이든 실링이든 뭘 막아야 되는데 요런 부위도 안 해놨어요. 요런 부위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 지금 철판 자체가 아연 도금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원래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해주는 게 좋고, 뒤에 서스펜션은 전륜구동 차치고는 되게 잘 만든 거예요. 이거는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랑 같이 모든 소나타나 그랜저급에서 굉장히 뒷바퀴의 추종성이 좋게끔 잘 만든 거고, 맥주만 형님이 현대자동차의 경영진으로 오고 나서 현대자동차가 티가 나게 조종성이나 성능이 좋아진 건 요 포인트예요. 요 하드 포인트인데, 요 포인트, 여기에 있는 이 포인트, 이게 서브 프레임이 차체에 붙는 건데, 노사장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 그러는데, 이게 사람으로 보면 여기 한 대퇴부 정도 되는 거거든요. 얘가 얼마만큼 성능이 좋게 잘 설계되고 단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서스펜션의 성능이 발군으로 나오는 거예요. 맥주만 형님이 오고 나서 이 포인트가 넓어지고 굉장히 강하게 체결이 돼요. 자, 이 포인트를 그럼 무조건 넓히면 되는 거 아니냐? 어려워요. 왜냐면 이 포인트를 넓히게 되면 트렁크 공간이 작아지고 승객석이 작아지게 돼요. 그러면 그거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차를 살 때 공간이 넓어야 되고 트렁크가 커야 돼요. 그게 작으면 일반 사람들은 차를 안 사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는 게, 아는 만큼,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제조사의 제품이 성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트렁크가 좀 작더라도, 뒷좌석이 조금 좁아지더라도 이 설계가 잘 돼 있는 차를 우리가 골라야 돼요. 그래야 제조사들은 여기에 돈을 더 많이 쓴단 말이에요. 여기에 돈을 많이 쓰는 게 실내 공간 조금 넓히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요. 여기가 넓어지고 여기가 넓어지고 이 포인트가 강해지는 만큼
이 포인트가 달리는 차체도 굉장히 강해져야 돼요. 여기는 강해지는데 차체가 약하면 차체가 거기가 찢어져 버려요. 못 견딘. 여기가 강해야만 강하게 방열을 해놔야지만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운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요거과 요거를 알루미늄 바가루이면 좋지 않겠냐 근데 요거 알루미늄으로 넣으려면 제작 단가가 이거에 각 10배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랑 여기는 알루미늄을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되고 요 위에 있는 어퍼암하고 이 너클함이 알루미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승차감은 잘 나오는 거고, 댐퍼랑 스프링 세팅을 잘하고 여기다 진동 댐퍼들까지 이렇게 달아놨기 때문에 이 자체만큼은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K7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K7은 스프링과 댐퍼를 또는 하드 포인트들을 부드럽게 바꿨기 때문에 망친 거고요. 그랜저는 세팅을 제대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랜저는 되게 잘 가요. 요거 되게 잘했습니다. 칭찬해주고 싶고요. 여러분, 현대자동차 신형 그랜저 하체. 다른 하체 오리기에 비해서 너무 건성건성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K7하고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으니까 똑같은 차를 제가 또 리와인드 하기는 싫고 달라진 부분만 잡으려고 한 거고, 그 당시에 제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만 하려고 했는데, 확실한 거 하나는 현대자동차는 그랜저나 제네시스에서는 얄짤 없이 조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잘 해놓은 거예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차가 지금 4천만 원짜리잖아요. 4천만 원이 살짝 안 되는데 이 정도 가격에 전륜구동이 물론 치명적으로 고칠 수 없는 서브 프레임의 부재와 엔진 미션이 앞에 있는 것들은 이미 IG 그랜저나 K7에서 뭐 증명된 거니까 제가 더 이상 까지는 않았는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가격 대비 그래도 잘 해놨고요. 하체 오리기를 하면서 알게 된 에어로다이나믹에 관련돼서 앞 디자인을 둥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됐고, 뭐 근로자들이 좀 이렇게 노조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요, 제가 지적했던 것들 재탕은 안 할게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이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차를 샀을 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 그동안 욕도 많이 먹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국 브랜드들 막 뒷담화도 많이 까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국력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시스템이나 국력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그 총 생산력,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브랜드를 샀을 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삼성이 됐던, LG가 됐던, 현대가 됐던, 과거에는 수출력 모델이나 유럽이나 미국에서 팔리는 물건을 좋게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깐깐하고 변덕이 심하면서 퀄리티가 높은 제품을 선택한다는 걸 세계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차들이나 전자제품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판매 추세나 런칭쇼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유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자동차도 기아자동차도 자국인을 위한 모델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차가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수준을 올려야 되고요. 다행인 건 대한민국은 노사장 보유국이죠. 노사장이 있기 때문에 허튼 제품은 낱낱이 밝혀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갈 길을 묵묵히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수준을 높여서 좋은 제품군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까탈스럽게 해줘야 되는 거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지만 자국민을 위한 좋은 모델들을 꼼꼼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좋은 차를 만들 때까지 우리 로버스 인더스트리는 멈추지 않고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뚫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다.